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간접쓰기 유형 35번부터 39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 글에서 전체론 관련계가 없는 문장. 자, 이 문제는 어떤 게 핵심이냐면 글의 초반부에서 키워드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1번, 2로 연결되는지, 2번 연결되는지, 3번, 4번, 5번 연결되는지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얘는 되게 쉬운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렵다 하면 요령껏 어떻게 해야 되냐? 오케이, 키워드 잡고 쭉 가는 거, 끝까지 키워드 잡고 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Of all the human emotions, none is trickier or more elusive than envy. 자, 인간의 모든 감정들 중에서 어떤 것도 더 뭔가 까다롭고 이해하기 어려운 건 없습니다. 뭐보다요? envy. 질투보다요. 부러워하는 것보다요. 오케이, 부러워하는 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It is very difficult to actually discern the envy that motivates people's action. 되게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실제로 구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 부러워함을요. 그냥 질투라고 할게요. 질투를요. 사람들의 행동을 이게 unmotivate 자극하고 동기부여하는 envy를 구별하는 게 어렵습니다. 오케이. 앞이랑 똑같은 말이죠. 뭔가 까다롭고 어렵다라는 거. The reason for this elusiveness is simple. 자,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움은 간단합니다. We almost never directly express the envy we are feeling.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 envy를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거죠. Envy entails the admission to ourselves that we are inferior to another person in something we value. envy는 어떤 인정을 표현하는데 우리 스스로에게 인정하는 걸 포함합니다. 근데 뭐라고 인정하는 거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거에서. 오케이. 앞이랑 연결되죠. envy에 대한 얘기 나왔습니다. Not only is it painful to admit this inferiority. 자, 앞에 inferior 나왔으니까 여기서 this inferior 이런 열등감 나오는 거 괜찮습니다. 자, 이 열등감을 인정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But it is even worse for others to see that we are feeling this. 또한 더 어렵습니다. 더 안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우리가 이걸 느끼고 있다는 걸 보는 건 더 안 좋아요. 열등감을 인정하는 것도 어렵고 다른 사람이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보는 것도 어렵다. Envy can cause illness because people with envy can cast the evil eye on someone they envy. Even unwittingly, or the envious person can become ill from the emotion. 오케이. 이렇게 envy는 어떤 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병을 유발할 수 있대요. 자, 앞에서부터 쭉 가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envy가 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envy는 우리가 열등하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인정하는 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는 게 보는 것도 힘들다라고 나오는데 갑자기 질병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5번에 envy가 왜 이해하기 어려운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4번이 정답이 되겠죠. And so, almost as soon as we experience the initial feeling of envy, we are motivated to disguise it to ourselves. 또한 거의 뭐 하자마자, as soon as 뭐 하자마자 우리가 그 초기에 envy의 느낌, 그 질투의 느낌을 경험하자마자 우리는 어떤 격려되는데, 동기부여되는데 뭐 하도록요? 그것을 감추도록요. 오케이? 우리 스스로에게 감추니까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열등감을 조장하고 그걸 인정하는 게 어렵고 그리고 그게 어려우니까 이거를 감춘다 라는 식으로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는데 갑자기 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질병 얘기가 나와버리면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질병 때문에 4번이 답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초반에 envy가 되게 이해하기 어렵다. 이걸 쭉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야 전체적인 맥락이 보이실 겁니다. 됐죠? 36번 한번 볼게요. 36번은 자, 딱 이거 하나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소재의 일관성이요. 뭐라고요? 소재의 일관성. 이 글의 후반부와 그 다음에 나오는 전반부가 그대로 연결되는지 똑같은 것을 얘기하는지가 중요해요. 이게 단순한 얘기인 것 같지만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한번 캐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the right to be forgotten. 잊혀질 권리는 is a right distinct from but related to a right to privacy. 잊혀질 권리는 되게 구별되지만 또한 연결되어 있어요. 누가요? 어떤 사생활에 대한 권리여요. The right to privacy is 자, 사생활 권리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게요.
사생활 관리는 the right for information, 어떤 정보에 대한 권리인데 뭐라고 여겨지는 정보에 대한 권리냐면 보호되거나 개인적인 정보인 거죠. Not to be revealed. 드러나지 않는. 오케이. 그럼 얘는 드러나지가 않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초반 이게 두 가지 개념이 지금 대조가 되겠구나. 그러면 이 글도 분명히 한 개를 설명하고 그 다음 거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A로 한번 가볼까요? What motivation for such a right? 그런 권리에 대한 하나의 동기는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이제 B 한번 가볼게요. 이 세모. B. The right to be forgotten. 잊혀질 권리는 반면에 이런 표현 나왔습니다. 반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괜찮죠? 3번 볼게요. Despite the reason. 자, the reason 나왔으니까 이유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 right to be forgotten, 잊혀질 권리를 지지하는 이유래요. 여기에 잊혀질 권리를 지지하는 이유가 나왔나요? 안 나왔죠? 자, 그러면 A나 B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뭐가 더 명확할 수 있냐 한번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the right to be forgotten가 right to privacy 나왔고 여기서 the right to privacy는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in contrast가 나온 후에 the right to be forgotten이 나오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죠. 그죠? 두 개의 개념이 나왔고 그 중에 하나 설명한 후에 그 다음 설명이 나옵니다. 자, 쭉 읽어볼게요. 잊혀질 권리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에 적용될 수 있냐면 that has been in the public domain. 오케이. 이미 공적인 영역에 있었던 정보에 적용될 수 있어요. 그쵸? 이미 사람들이 아니까 잊혀지려고 하는 거겠죠. The right to be forgotten broadly includes the right of individual not to be forever defined. 자, 영원히 정의되지 않는 것을 포함합니다. 뭐에 의해서요? 특정한 이전 시간의 정보에 의해서 평생 정의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잊혀질 권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A로 갈지 B로 갈지 C로 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로 한번 가보고요. One motivation for such a right. 그러한 권리에 대한 한 가지 동기부여 지점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그들의 삶을 움직이게 하고 그다음에 정의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괜찮죠? C 가볼게요. Despite the reason. 그러한 잊혀질 권리를 지지하는 이유에도 불구하고 the right to be forgotten can sometimes also come into conflict. 이거는 갈등에 접할 수 있다는 거죠. 갈등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자, B에서 이렇게 영원히 정의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A에 갔을 때 똑같이 the right to be forgotten 얘기하고 C도 the right to be forgotten 얘기하는데 C는 부정적인 얘기로 가죠. 갈등이 나온다니까. 여기는 어때요? 그냥 그대로. 자, 똑같이 나와요. B의 마지막 문장, 두 번째 문장과 똑같이 나오는 거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러한 권리에 대한 한 가지 동기부여 지점은 뭐냐면 개개인들이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not be defined, 정의되지 않는 거예요. 자, 뭐에 의해서요? 특정한 사건에서요. 자, 보세요. Not to be forever defined. 그쵸? 그 다음에 by information from a specific point in time. 자, 얘랑 같은 표현이죠. 얘랑 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A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말 반복인 겁니다. 그리고 BA가 확실하니까 이제 C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 A, C로 가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세요. B, A, C. 그리고 무조건 소재 일관성. 같은 표현이 있으면 무조건 그쪽으로 먼저 가는 게 여러분들 정말 이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제 37번 한번 볼게요. 자, to an economist who succeed in figuring out a person's preference structure, understanding whether the satisfaction gained from consuming one good is greater than that of one other, explaining behavior in terms of changes in underlying likes and dislikes is usually highly problematic. 자, 너무 어렵죠? 하지만 꼼꼼하게 그리고 너무 어려우면 이렇게 이런 표시 있죠? 부연 설명 빼고 해보세요. 자, 경제학자들인데 이해하는데 성공한 경제학자들입니다. 사람들의 선호 구조, 사람들이 뭘 선호하는지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는데 성공한 경제학자들에게 explaining behavior, 어떤 행동을 설명하는 건데 in terms of change in underlying likes and dislike, 선호와 비선호,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변화에 기반해서
뭔가를 설명하는 게 문제가 있답니다. 오케이. 사람들의 어떤 선호에 있어서 얘가 이걸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와 관련해서 그것들을 설명하는 게 문제가 있대요. 그리고 이렇게 얘는 우선 빼주고 갈게요. 실전에서 이렇게 읽어주셔도 돼요. 자, 1번 한번 A로 가볼게요. When income rises. 소득이 증가할 때. 갑자기 소득? 예를 들어. 예시가 나오니까 소득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A 세모. To argue. 자, for instance, that the baby boom. 자, 여기도 예시가 나옵니다. 그쵸? 예시가 나오네요. 자, 주장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주장하는 것이냐면, 베이비 붐이, 베이비 붐 하면 아기들이 갑자기 많이 생기는 시기고, and the baby bust 하면 아이들이 갑자기 줄어드는 시기죠. 이게, 이러이러한 것들. 뭐로 인해서 나온 거냐면, 증가, 그리고 나서 감소해서 나온 거죠. 사람들의 inherent taste 하면은 타고난 어떤, 취향인 거예요. 취향이니까 likes and dislikes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시가 나오니까 쭉 갈 수 있죠. C로 한번 가볼게요. 어쨌든 A, B는 되게 구체적인 얘기다. C 가보겠습니다. 경제학에서 such an argument, 그런 주장, birth rates, 출생률에 대한 그러한 주장은 would be equivalent to saying that a rise and fall in mortality could be attributed to an increase in inherent desire. 자, 이러한 주장인데 어떤 주장이냐면 출생률에 대한 그러한 주장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한 such라는 표현이 있다면 앞에 출생률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C 한번 볼까요? C의 여기 박스 볼까요? 박스에 출생률과 관련된 게 있잖아요. 출생률과 관련된 얘기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C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선 A냐 B냐 봤을 때 우선 B로 먼저 가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A의 경우에는 보세요. 소득이 증가한대요. 소득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더 원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마지막 부분은 어떤 아이들 뭔가를 선호하고 안 선호하냐, 그게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소득이 증가한다는 건 뭔가를 선호하고 안 선호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선호한다라는 게 여기서 나와요. 자, inherent taste for children, 아이들에 대한 어떤 타고난 취향, 이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랑 연결되니까 B로 먼저 가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C는 안 되니까 B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제 출생률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이제 A로 가면은 소득 증가 얘기가 나오는 거고, C로 가면은 그러한 주장은 그러한 출생률에 대한 주장이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C로 가셔야죠. 그리고 이미 여기에 argue, 주장하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 such an argument, 그러한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출생률에 대한 주장이 뭐와 같냐면 to saying that,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A rise and fall in mortality, 사망률의 증가와 감소가 could be attributed to an increase in inherent desire for change for death. 뭐 때문이냐면,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증가 때문인 거랍니다. 타고난 갈망이요. 갈망의 변화. 죽음에 대한 어떤 갈망 정도, 그러니까 원하는 정도의 변화 때문에 죽음이 일어나는 거랑 같다라고 하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런 경제학들에게 자, changes in income and prices. 오케이. 소득과 가격의 변화가 affect birth rate, 이런 것들을 바꿉니다. 출생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income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BCA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초반부에 이렇게 선호에 대한 얘기, 선호에 대해서 보는 게, 선호에 있어서 변화를 보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A로 갔더니 income rises가 나옵니다.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어요. B 갔더니 어떤 선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케이. 연결되죠. C 봤더니 such가 나와서 such an argument about birth rate, 출생률에 대한 그러한 주장이라고 나왔는데 박스 안에 출생률에 대한 주장이 아예 없기 때문에 C는 안 돼요. 그럼 이제 A로 가냐 B로 가냐의 문제에서 여기 선호와 관련된 가장 맞는 표현이 income이 아니라 여기 inherent taste for children이라는 거죠. 열로 갔다가 자, 갑자기 열로 A로 가버리게 되면 또 소득이 돼버리고 B로 가게 되면은 또 출생률 얘기가 이어지니까 그 다음에 to argue라는 말이 있어서 argument로 이어지니까 C로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C의 마지막 부분에 income and prices가 있으니까 A로 연결되는 거야. 이게 퍼즐 맞추기입니다. 근데 이게 같은 표현으로 퍼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어떤 좀 어렵고 다르게 표현된 것들로 퍼즐이 맞춰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난이도가 좀 있을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8번 한번 볼게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박스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를 먼저 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단절을 느끼는데 요즘 추세는 단절을 못 느껴요. 얘가 없어도 되게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읽고 나서 얘가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까? 최대한 단서를 파악해서 이런 단서들을 가지고 this, that, those, such 같은 애들 있죠? 이런 애들 가지고 여러분들 풀어주셔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한번 볼게요. In the natural world, 자연 세계에서 if an animal consumes a plant with enough anti-nutrients to make it feel unwell, it won't eat that plant again. 만약에 동물이 섭취하는 겁니다. 어떤 식물을 섭취하는데 어떤 식물이냐면 되게 충분한 anti-nutrients 하면 뭔가 영양분과 반대되는 거겠죠? 뭔진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나쁜 것 같아. 나쁜 거를 충분히 갖고 있는 식물을 먹으면 to make it feel unwell. 그것을 되게 좋지 않게 느끼도록 만드는 그런 anti-nutrient를 먹으면 이건 다시 그 식물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케이. 뭔가 어떤 식물을 먹었는데 되게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동물들은 안 먹는다는 거죠. Intuitively, animals also know to stay away from these plants.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동물들은 압니다. 어떻게 이러한 식물들로부터 떨어지는지요. 멀리 떨어지는지요. Years of evolution and information being passed down created this innate intelligence. 자, 수년간의, 수백 년, 셀 수 없는 그 년들간의 진화와 정보가, 근데 어떤 정보요? 전달되어 온 정보가 뭘 만들었냐면 이러한 내적인 지능을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내적인 지능이라고 하면 말은 좀 어려운데, 한마디로 뭡니까? 뭔가 기분이 안 좋게 만드는 식물을 먹었을 때 그거를 다시는 먹지 않는 거. 그게 되겠죠. 그러니까 stay away from this plants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직관은 though, 그러나 it's not just in animals. 그냥 동물에게서만 보여지는 게 오케이, 동물에게서만 보여지는 게 아니래요. Have you ever wondered why most children hate vegetables? 오케이, 동물에 대한 얘기 안 하고 이제는 뭐가 나옵니까? 인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서부터 인간 얘기. 너는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왜 아이들이 식물을 싫어하는지, 식물이래요. 야채를 싫어하는지 아시나요? 이런 사람이 이것을 정당화했습니다. 어떤 부분으로요? 우리의 유전적인 프로그램으로요. 우리의 내적인 지능. 오케이. 아기들이 왜 야채를 싫어하는가? 그러니 어떤 박사가 이거를 우리의 내적 지능으로 설명을 했답니다. Since many vegetables are full of anti-nutrients. 많은, 이제 이유가 나오죠. 많은 야채들이 anti-nutrients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몸은 그거로부터 멀어지려고 한다는 거죠. 오케이. 앞에 동물도 이렇게 했는데 인간도 그렇답니다. 근데 언제요? While you're still fragile. 여러분들이 여전히 연약하고 그리고 발달 중일 때. 오케이. 좋지 않은 anti-nutrient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참 성장할 때는 이런 것들을 피하고자 하는 어떤 본능,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지능이 있다는 거예요. As you grow and your body becomes stronger,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고 더 강해질수록 enough to tolerate these anti-nutrients.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참을 만큼 강해지면 they no longer taste as bad as before. 더 이상 그렇게 맛없게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되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러면 얘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이제 그 지점을 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it does this. 이것은 이렇게 합니다. 뭐 함으로써요? 여러분들의 미뢰, 맛을 느끼는 그 세포로 하여금 perceive these flavors. 이런 맛들을 인지하게 함으로써요. 어떻게? 나쁘게.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동물에 대한 얘기는 아니니까 이 부분은 아니겠죠. 1번은 확실히 아니고. 그리고 나서 왜 아이들이 싫어하니? 라고 물어보는 이 화두를 던진 게 이 부분이니까 2번도 안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박사가 이런 것들을 알아차렸답니다. 그럼 3번도 안 되겠죠. 박사가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한 거고 얘는 설명의 일부분이니까요. 그럼 이제 여기 볼까요? 자, 4번을 한번 볼까요? 4번. 자, 닥터가 이런 유전적인 설명으로, 유전적 프로그램으로 이것을 정당화했다, 설명했다. 이것은 뭐 하냐면, 이것을 한대요. 이것을 한대. 이것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 4번에 들어가게 된다면, 제네틱 프로그램을 한다라는 거죠. 지적인 내면의 그 지성을 한다. 뭐 이상하지 않아요? 그건 정당화한다.
정당화하는데 누가 정당화합니까? 박사가 정당한 건데 이것이 정당화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제 4번은 좀 애매한 겁니다. 이제 5번을 한번 가보면 많은 아이들이 많은 야채들이 안타뉴트리언트를 가지고 있고 당신의 몸이 그걸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5번에 들어가면 그렇게 한대요. 뭐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맛봉오리, 미뢰가 이런 맛들을 나쁘게 느끼게 함으로써. 오케이?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어릴 때 몸이 이런 야채들을 피하게 한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여기 나온 거죠.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되게 선생님 뭐예요? 이럴 수 있지만 진짜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여러분들이 1, 2, 3, 4, 5번 다 비교하시면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뭐 여기가 앞쪽이 동물 부분이고 뒤쪽이 인간 부분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신다면 적어도 1번은 우선은 사라지게 되겠죠. 하지만 2번부터는 하나하나 그 아닌 이유를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오답률이 높습니다. 39번 한번 볼게요. The difference in moon's gravitational pull on different parts of our planet effectively create a stretching force. 자, 이걸 되게 어렵습니다. 왜? 과학이고 특히 지구과학 얘기인데 뭔가 뭘 얘기하는 거지? 타이드를 몰랐던 분들은 진짜 이 글에 대해서 아예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자, 차이점인데 어떤 차이점이냐면 달의 중력의 당김, 인력이라고 하죠. 중력의 당김의 차이점 어디에 있어서요? 우리의 행성, 그러니까 지구에 있어서 다른 부분에 서로 다르게 중력이 작용한다는 것이 effectively create a stretching force, 어떤 뭔가를 늘리는 힘을 작용시킵니다. 오케이. 서로 다른 부분의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지구가 조금 늘려진다는 겁니다. It makes our planet slightly stretched out. 이게 우리의 행성을 약간 이렇게 늘어지게 합니다. Along the line of sight to the moon and slightly compressed along a line perpendicular to that. 자, 뭘 따라서요? sight to the moon 하면은 달을 바라보는 쪽에서, 그리고 달을 바라보는 쪽은 이렇게 늘어나고 그 다음에 달과 직각을 이루는 곳은 뭔가 압축이 된대요. 뭔가 어려운데 이걸 다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뭔가 당기는 힘이 작용하는구나,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The tidal stretching caused by the moon's gravity affects our entire planet, including both land and water. 자, 이런 조수간만의 스트레칭이야. tidal. 조수간만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밀물과 썰물과 같은 그런 스트레칭이죠. 이게 달의 중력에 의해서 유발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전체 행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뭘 포함해서요? 랜드와 워터를 포함해서요. 오케이. 자, 이걸 몰라도 여러분들 뭔가 몰라도 그냥 스트레칭만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달에 의해서 스트레칭이 일어나는데 이게 땅과 물에 둘 다, 육지와 물에 둘 다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리고 안과 밖에도 그 늘림, 스트레칭은 또한 설명합니다. 왜 두 개의 높은 조수간만이 있는지요. 그리고 낮은 조수간만도요. 어디서요? 바다에서요. 왜 높은 밀물과 있고 낮은 썰물이 있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늘어납니다. 뭐와 같이요? 고무줄 같이 늘어나요. The ocean bulge out. 오케이. 그래서 해양이 팽창하는 겁니다. Both on the side facing toward the moon, 달을 바라보는 쪽과 on this side facing away from the moon, 달을 바라보지 않는 쪽, 둘 다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자, as Earth rotates. 자, 지구가 돌매 따라 we are carried through both of these tidal bulges each day. 우리도 같이 이렇게 함께 날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움직인다라는 거죠. 이러한 조수간만의 팽창. 을 통해서요. 어쨌든 앞에 이런 조수간만의 팽창이 크다라고 나왔으니까 괜찮죠. 너무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풀라는 겁니까? 그쵸? 이해가 안 돼서 멘붕이 온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를 한번 봐요. 그래도 한 가지 일말의 희망을 품고. 자, 그러나 the rigidity of rock, 바위의 단단함이 뭐를 의미하냐면 이 땅이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겁니다. 조수와 함께 더 적은 양으로, 물보단 더 적은 양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바다의 이런 왔다 갔다, 바다의 조수간만만 느낄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여기 이 부분 3번부터는 계속해서 뭐 얘기가 나오냐면, 제가 이제 파란색 친 부분을 볼게요.
자, 오션 얘기를 계속해요. 이해되십니까? 자, 빨간색, 노란색 가볼까요? 오션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쵸? 여기도 이 오션 얘기를 계속해요. 그쵸? 여기도 계속 오션 얘기를 해요. 이러한 조수간만의 팽창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갑자기 어떤 바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4번과 5번은 걸러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4번과 5번 걸러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캐치했다면 풀 수 있어요. 자, 땅과 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오케이? 땅과 물. 그리고 이제 뒤에 이렇게 해양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얘가 들어갈 곳은 어딜까? 땅과 물이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야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다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어려워요. 막 타이러 뭐 조수간만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핵심 어휘들이 계속해서 어려운 어휘들이 제시된 것들 중에서 이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걸 계속 보면서 가야 되는 거라서 너무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진짜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기는 바다 얘기만 하다가 여기는 갑자기 바위 얘기를 하니까 이 바다와 바위 얘기를 둘 다 한 그 다음에 나열이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만약 캐치했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이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지문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해가 진짜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풀 수 있는 어떤 단서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할 스킬이 뭐냐? 모르는 단어는 과감히 빼고 아는 단어로만 계속 핵심을 캐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오션이나 뭐 스트레칭 같은 단어들은 알고 계셔야 되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기본적인 어휘가 내가 형성된 상태에서, 내가 어휘에서는 자신감이 있는 상태에서 모르는 어휘, 헷갈리는 어휘들이 계속 나올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어휘를 가지고 최대한 이해하면서 글의 구조를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다 온전히 이해하도록 이 출제진들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접수기가 가장 어려운 유형으로 계속해서 변해가는 추세 속에서 여러분들은 순서 문제에 있어서는 소재의 일관성, 한 파트, 한 박스 안에 후반부와 다른 박스의 전반부가 그대로 연결되는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졌다. 또한 삽입 문제에 있어서는 기존의 방식대로 박스를 보지 않고 쭉 푸는 게 우선시 되어야 하는 방식이고, 그 와중에 뭐 this나 that이나 these나 those나 such 같은 것들 잘 활용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라는 거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강의 나머지 어법, 어휘 파트들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볼게요. 안녕.